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일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이렇게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워홀 비자 관련 영상을 하나 올리면서 이제 워홀을 갈 예정이다라는 예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딱 열흘 정도 전에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 지금 열심히 집을 구하고 요게 저의 새로운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페인 워홀 또는 학생 비자로 가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교환학생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한국처럼 기숙사 같은 개념이 없어서 대부분 기숙사여도 사설 기숙사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방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요. 이럴 때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지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일단 교환학생을 갔을 때 스페인의 작은 마을 팜플로나에서 집을 구했었고요. 지금은 마드리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드리드에서 집을 구했고, 또 저랑 같이 온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집을 구하는 거를 도와주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주의할 점은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니다라는 점.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이라는 점 당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인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스페인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절대 다수가 이데알리스타라는 어플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직방이나 뭐 다방 요런 어플들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집을 구할 때는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방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이데알리스타로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데알리스타를 보시면 지역을 선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방이 떠요. 이 방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에 연락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어플 자체에서 채팅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 전화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집주인의 번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왓츠앱이라는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왓츠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이데알리스타 어플에는 올리는 게 진짜 집주인일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대리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단으로 매물 가장 최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올린 건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업체면 뭐가 다르냐 하실 수 있는데 업체인 경우는 부동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복비가 붙어요. 복비의 금액은 집마다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한 달 월세까지 받고요. 또 그렇다고 다 한 달 월세는 아니고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몇백 유로부터 몇십 유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비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짱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스짱은 네이버 카페인데 스페인의 한인 최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집 매물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 지역에 이 집이 괜찮다 싶으면은 꼭 이데알리스타를 가지 않으셔도 스짱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매물의 절대적인 숫자가 이데알리스타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소도시로 가실 경우에는 스장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또는 한국인 분들이 되게 많이 가시는 뭐 말라가나 발렌시아, 자레아 요 정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은 이데알리스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방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건 여러분 지역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팜플로나에 있었을 때는 400 내외, 400유로 내외 정도였고요. 마드리드는 북부와 남부의 가격 차이가 극심한 것 같아요. 남부가 훨씬 싸고 대신에 북부가 좀 더 부촌인 느낌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북부가 더 비싼데 북부는 진짜 막 방 컨디션이 좋은 데는 막 600유로 이렇거든요. 근데 600유로인데 방 컨디션이 좋은 대신에 막 10명이랑 쉐어를 해야 되는 그런 집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북부는 싸면 500유로 왔다 갔다. 그리고 대부분 500이 넘는 것 같아요. 500 넘고 제가 계약한 방도 600이 넘어요. 그래서 북부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남부에서는 한 4, 500 정도면은 그래도 방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 딱 단언할 순 없지만 대부분 4에서 600유로 사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요. 월세도 물론 한국과 차이가 크지만 보증금은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보증금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치 월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600유로라면 보증금은 600유로일 수도 있고 1200유로일 수도 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3개월까지도 가끔 본 것 같은데 진짜 대다수가 1개월에서 2개월치 그 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은 아무래도 시즌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특히나 7, 8월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 사람들이 이제 쫙 휴가를 가는 시즌이라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쫙 내려가는 것 같아요. 7, 8월에는 좋은 집들도 딱 2달 동안만 싸게 내놓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대신에 막 9월부터 갑자기 1.5배가 뛰어요. 똑같은 방에 똑같은 집인데 막 400이었다가 9월부터 갑자기 60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7, 8월에는 조금 휴가 시즌이라 저렴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8월 말부터는 교환학생들이 이제 쫙 밀려오면서 개강 시즌이 되니까 방이 막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즌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2번, 3번 확인을 하셔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대 한국에서 먼저 입금하지 마시고요. 얼마를 내야지 방을 보여준다. 다 사기고요. 정말 한국에서 뭐 너가 돈 얼마 미리 주면은 예약해 주겠다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예약금 뭐 200유로라도 그런 거 다 사기 너무너무 많으니까 먼저 절대 입금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직접 오셔서 방 뷰잉을 하신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뷰잉을 하고 나서 요즘 마드리드의 계약 체계가 계약 의사를 전달을 하겠죠. 방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그때 계약서를 쓰면서 보증금을 먼저 내요. 부동산은 예약금이 될 수도 있는데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먼저 주고 계약을 한 다음에 입주 날이 될 때쯤 월세를 그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낼 때 열세를 받았는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월세를 내고 다 입주하는 날 그때 이제 열세를 받고 계약을 하고 하루에 다 몰아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케이스가 다양한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먼저 하고 보증금을 주면은 그때
그때 이제 계약이 된 거고 실제로 입주하는 날에 월세를 주는 방식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가능자 분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또래, 되게 20대들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확실히 느낀 게 팜플로나에서 구할 때는 영어로는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무조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야 됐었는데 마드리드에서 구할 때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계약서는 다 스페인어로 쓴다는 점. 근데 대신 계약서는 파일을 미리 받으셔서 이거를 쫙 번역기를 돌리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을 할 때 꼭 영수증 같은 거를 받아놓으면 좋아요. 현금으로 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현금은 내가 줬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수증 같이 그런 거를 써달라고 하는 게 좋고요. 입금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어플이나 이런 거에서 이체 확인서 같은 걸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따로 영수증 같은 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 가장 큰 변수였는데요.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뭐 학교에 그런 신분 보장이 다 된 상태니까. 근데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직업이 없으면 방을 구하는 게 몹시 힘들더라고요. 저는 집을 구하는 거는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집 한 채를 구하는 거는 정말 직업이 아주 안정적이거나 아주 정말 보장된 그런 직업이어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되게 힘들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방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교환학생 때는 방을 그런 거 없이 구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되게 빡세더라고요. 계약을 할 때 다들 되게 요구를 하세요. 너가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이런 거 다 요구를 하셔가지고 확실히 집도 많이 구하기가 힘든데 직업까지 없으면 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이 그 월세를 안 내도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이 그렇게 안 되려면 얘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뭔가 학생 신분이라던가 직장인이면 확실하게 직장인이다라는 서류를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회사에서 리모트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한국 회사의 계약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한국 회사라고 해서 막 안 될까봐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웬만큼 비싼 집이 아닌 이상 다 번역해가지고 서류 제출하면은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직업이 없으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로 집을 구했는데 친구가 좀 여러 군데 이제 계약을 하려다가 어그러지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서류들을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도 신기한 건데 그 5홀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다들 또 집을 잘 구하시잖아요. 잘 구하시는 걸 보면은 집이 아예 구하기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확실히 뭐 내가 좀 따지는 조건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직업이 없을 경우 한층 더 구하는 게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막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나요? 그치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낮다예요.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살아오면서 가능성이 높으면 물론 좋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얼마든지 내가 그 낮은 가능성의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너무 막 100%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스페인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이제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스페인에서 집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스페인에서 구하셔야 되는 분들도 모두 다 좋은 집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